(2016) 호국 훈련이 시작된 가운데 해군과 해병대가 11월 6일까지 우리군 단독작전 능력 향상을 위한 합동 상륙 훈련을 실시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스카이다이버를 가리는 고공강화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가을 하늘에서 펼쳐진 대회 현장을 소개합니다. 공군이 사격과 화생방, 응급처치 등 군인 기본자질 향상을 위한 기본훈련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참가 장병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해군과 해병대가 2016 호국 훈련의 일환으로 우리군 단독작전 능력 향상을 위한 합동 상륙훈련을 실시합니다. 11월 3일 포항 도구 해안에선 이번 훈련의 하이라이트인 결정적 행동이 6해 공군의 주요 전력이 참여한 가운데 펼쳐집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우리 군의 단독 상륙 작전 능력 향상을 위한 합동 상륙 훈련이 동해상과 포항 도구 해안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2016 호국 훈련의 일환으로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열리는 이번 훈련엔 우리 해병대 2,600여 명과 미 해병대 130여 명이 참가해 우리 군 주도의 상륙 작전 절차를 숙달하게 됩니다. 이지스 구축함과 상륙함, 소해함 등 해군 함정 10여 척과 6해 공군의 항공기, 상륙 돌격 장갑차 30여 대 등 각종 장비도 참가합니다. 해상 위협 상황을 가정한 상륙 전력의 해상 기동을 비롯해 상륙해안 위험 요인의 사전 제거를 위한 선견 부대 작전, 상륙 목표 지역 내의 적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화력 지원 등 다양한 상황 대응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훈련의 하이라이트인 결정적 행동은 11월 3일 개시됩니다. 해군 함정의 함포 사격과 항공 전력의 지원 사격을 받으며 한미 해병대 상륙군이 포항 도구 해안 전후방으로 동시에 상륙하게 됩니다. 수송선 등 민간 선박 2척도 참가해 전시 동원 선박 작전 능력도 검증할 계획입니다. 한편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동해 중부 해상과 동해안 일대에선 북한의 해상 도발에 대비한 동해 합동 훈련이 열립니다. 이지스 구축함을 비롯한 해군 함정 20여 척과 한미 해군의 해상 초계기, 육군의 해안방어 전력 등이 참가해 NLL 국지도발 대응과 적특수전부대 침투방어 훈련 등이 강도 높게 펼쳐집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가 3,000m 상공에서 낙하산 하나에 의지한 채 헬기에서 뛰어내리는 고공강화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가을 하늘에서 펼쳐진 대회 현장을 이용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건물이 장난감처럼 보이는 1만 피트, 3,000m 상공.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특전대원들이 하늘로 뛰어듭니다. 손을 놓치면 어떡할까? 보는 사람을 아찔하게 만듭니다. 국내 최고의 민군 스카이다이버를 뽑는 제39회 특수전사령관배 고공강화 경연대회가 미사리 생태공원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고공강화는 고도의 기술과 담력,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이 요구되는 스포츠이자 군에서는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정예 요원들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침투 기술이기도 합니다. 이번 고공강화 경연대회는 정밀강화와 공중상호활동 부분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4명이 한 팀을 이뤄 자유낙하하면서 만드는 공중상호활동은 안정성과 팀워크를 평가합니다. 1200m 상공에서 뛰어내려 지름 2cm, 100원짜리 동전 크기만한 표적에 정확히 착지해야 하는 정밀강화 경연도 펼쳐졌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특전사 13개 팀과 해군 1개 팀,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팀 등 22개 팀 110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아온 실력을 겨뤘습니다. 안 되면 대기하라는 특전부대 신조를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갈고 닦았던 기술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수전 사령관배 고공강화 경연대회는 1977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11월 2일까지 계속됩니다. 국방뉴스 이용석입니다. 공군이 제52회 기본훈련 종합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군인의 기본 자질인 지상사격과 화생방, 응급처치 등 3개 항목을 평가했는데요. 대회에 참가한 장병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전투수행 능력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심예슬 아사입니다.
전시 화생방전 상황을 가정하고 방독면을 착용한 장병들이 전방 관역을 향해 방아쇠를 당깁니다. 일반 사격보다 방독면을 착용한 상태에선 시야가 흐리기 때문에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공군본부가 장병 전투능력 향상과 기본훈련 활성화를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는 기본훈련 종합경연대회. 올해로 52회째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군무원을 최초로 참가시켰고 헌병요원 광학장비 야간 사격을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는 등 실질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화생방전 행동 절차에 대한 평가는 얼마나 신속 정확한지가 관건입니다. 장병들은 8분 안에 상하 보호의와 보호장갑, 전투화 덧신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완벽히 착용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지열법과 심폐소생술 등 유사시 내 옆 동료의 생명을 지키는 응급처치법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올해 대회에는 총 38개 부대에서 선발된 장병 430여 명이 참가해 전투 기량을 뽐냈습니다. 본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제 기량도 점검하고 타 부대 사격 교관의 사격술도 습득할 수 있어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연간 기본훈련의 성과를 확인하고 개인 전투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뉴스 신예슬입니다. 국가보훈처가 한강 방어선 전투 전사자 1000명의 이름을 새긴 전사자 명비를 건립했습니다. 28일 오전 서울 동작구 노들나루 공원에서 열린 이번 건립 제막식에는 6.25 참전 용사와 동작구청장을 비롯한 자치단체 관계자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호국영웅 알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사업은 국비 2억 6천만 원을 들여 지난 2015년 2월부터 1년 8개월 동안 진행됐습니다. 전사자 명비와 함께 세워진 조형물에는 태극 문양을 넣어 6.25를 상징화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전사자 명비가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한강 전투 호국 영웅들의 업적과 뜻을 가까이에서 되새길 수 있어 국민안보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세로토닌이란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뇌 신경 전달 물질인데 행복의 감정을 느끼게 해줘 일명 해피니스 호르몬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세로토닌을 분비시켜 장병들의 정서를 순화하고 더 나아가 건전한 병영 문화를 정착시키는 활동이 최근 군에서 큰 인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혜인 중위가 전합니다. 신명나는 북소리에 어깨가 절로 들썩입니다. 젊음의 열정이 고스란히 담긴 북소리는 관객들의 심장을 울립니다. 육군 21사단이 지난 27일 개최한 세로토닌 드럼클럽 창단식 현장입니다. 북을 칠 때 분비되는 세로토닌으로 장병들의 스트레스를 날리고 활기찬 병영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의 세로토닌 드럼클럽. 예일대 신경정신과 박사 이시영 세로토닌 문화원장의 제안으로 2015년부터 전군으로 확산돼 현재 16개 부대가 운영 중입니다. 141부대 후원으로 한 기업이 한 팀의 모든북 15조를 지원하는 식인데 이번에 21사단에는 4개 팀이 창단돼 총 60조의 모든북이 지원됐습니다. 이것은 정말 국민이 보내는 정성이고 감사의 마음입니다. 군과 민이 하나가 됨으로써 튼튼한 국방력이 정말 함양이 되고 또 국군 장병들의 정서 순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이날 창단식에는 강원중학교 학생들이 초청돼 장병형과 오빠들을 위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군대에서 뭔가를 배워보고 싶어서, 전우들과 어울리고 싶어서, 각기 다른 이유로 드럼클럽에 가입한 장병들은 장단을 배우고 점차 호흡을 맞춰가며 이제는 북소리가 군 생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됐다고 합니다. 함께 북을 치면서 즐겁게 있다 보니 손에 물집도 잡히고 함께 보듬어주고 치료해주면서 전후에도 느껴지고 세로토닌도 정말 분비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지금 정말 재미있는 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나게 북을 두드릴 때 분비되는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 장병들은 전우들과 함께 이 북채로 행복과 화합의 북을 두드리며 밝고 건전한 병영 문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이혜인입니다. 최전방에서 수도권 방어작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장병들이 있는데요. 바로 육군 1포병 여단 장병들입니다. 부대와 경기도청은 불철주야 작전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을 위해 찾아가는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김두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육군 1포병여단과 경기도청이 지난 26일 2016년 육군 1포병여단과 함께하는 경기도 찾아가는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음악회에는 지역 주민과 군가족, 부대 장병 등 1,500여 명이 참석해 걸그룹 공연과 장병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관람하며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본 위문 공연에 앞서 군가합창단의 특별한 공연이 먼저 펼쳐졌습니다. 군가합창단은 장성에서부터 예비역 병장까지 국가안보의 일선에서 나라를 지켰던 예비역들로 구성됐습니다. 현재 이 공연은 이제 최고 장성급에서부터 병장까지 이르는 이제 다양한 계급 그리고 선배 전우님들께서 모이셔서 이제 현재 현역 복무를 하고 있는 후배 전우들의 사기 증진과 그리고 최전선의 앞에서 최고의 전투력을 하기 위해서 현재 이 공연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군가는 멸공의 횃불과 행군의 아침, 야전 포병대가와 멋진 사나이 등 현역 후배 장병들이 친숙하고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곡으로 선정했습니다. 군가 합창단이 현역 복무 시절 불렀던 기억 속의 군가를 다시 한번 힘차게 부르자 현역 후배 장병들도 따라 부르며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합창단 공연에 이어 걸그룹 식스센스와 유레카, 리브하이 등 유명 가수들도 출연해 흥겨운 무대를 선보이며 장병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한편 육군 1포병여단은 우리나라 최초 포병부대로 K9 자주포와 K239 천무 등의 최신의 장비로 무장해 서부전선 포병작전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도현입니다. 국군 지휘통신사령부가 상호 운영성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2016 국방 상호 운영성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합동성 발휘의 핵심, 상호 운영성이란 주제로 열린 워크숍은 기조 강연과 주제 발표,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조 강연과 주제 발표를 통해 미래전 승리를 위해 상호 운용성은 필수 요소가 됐다면서 각 군의 전력을 통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미군의 경우 작전 수행 방법이 상호 운용성에 따라 점점 진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군에서도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토의에서 참석자들은 상호 운용성 발전과 구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질의응답을 이어갔습니다. 국군 지휘통신사령부는 네트워크 중심의 효율적인 상호 운용성 구현을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방TV KFN 스페셜 1950년 혹한의 겨울, 장진호에서 흥남까지가 2016년 폴란드 국제군역사영화제 장편 부분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폴란드 국제군역사영화제는 EU가 후원하는 유럽 유일의 군사영화제로 장편, 다큐멘터리, 군사 3개 부문의 출품작에 대해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는 18개국에서 모두 75편의 작품이 출품됐습니다. 이 영화제에서 장편 부문 은상을 수상한 1950년 혹한의 겨울, 장진호에서 흥남까지는 국방TV가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의 개입으로 벌어진 세계 3대 동계 전투 가운데 하나인 장진호 전투를 집중 조명한 다큐멘터리로 전쟁의 비극과 그 속에서 피어난 기적의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야간 언제든 공중 감시와 정찰이 가능한 무인 고정익 항공기가 국내에서 개발됐습니다. 원거리뿐 아니라 강한 바람에서도 끄떡없이 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하는데요. 방산의 시간. 오늘은 주식회사 ADE에서 개발한 K-호크를 소개합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날렵하게 생긴 고정익 무인기를 손으로 쭉 밀어 던지자 추진력을 얻으며 하늘로 빠르게 날아오릅니다. 100m 상공에서 촬영된 영상이 모니터 화면에 실시간으로 나타나고 방향을 지정해 지도 위 몇 곳을 누르니 해당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정해진 길을 따라 차례차례 정찰하며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촬영 영상은 지상으로 실시간 전송됩니다. 임무가 끝나고 착륙 명령이 떨어지자 지상에 안전하게 내려앉습니다. 주식회사 ADE에서 개발한 정찰용 무인기 K-호크. 산악과 도심이 많은 국내 지형에 맞춰 손쉽게 이륙과 착륙이 가능하도록 제작됐습니다. 미군용 무인기 개발업체인 ARA와 기술 협약을 맺고 선진 기술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고정익은
굉장히 긴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딥솔 랜딩이라고 해서 상공에서 약간의 이제 그 조정을 통해서 추력을 떨어뜨린 다음에 마치 낙하산이 떨어지는 것처럼 조용히 좁은 공간에 착륙을 할 수 있습니다. K호크는 국내 최고의 재원을 갖고 있습니다. 최고 2km 상공에서 90분 동안 비행할 수 있고 초속 18m, 준 태풍급의 강풍에도 추락하지 않고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용될 수 있는 곳은 전방 철책 부근이나 NLL 인근 해상 등 경계 지역 어디서나, 특히 분해와 조립이 가능해 유사시 언제든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 병사가 그 배낭을 들고 그 작전 지역을 다니다가 뭐 정찰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재빨리 조립을 해서 날리고 정찰을 하고 다시 착륙을 시키는, 복귀를 시켜서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출 목표를 동남아시아와 유럽, 중동 등 국가로 잡고 전 세계를 무대 삼아 가능성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볍고 멀리 날고 그리고 혼자서 운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강하게 바람에 그 지탱을 저항을 할 수가 있고 그런 특징이 있어서 작전을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그 변화가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속한 감시와 정찰을 위해 탄생한 주식회사 ADE의 K호크 고정익 무인기.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국내외 무인기 시장에서 선두주자로 나서기 위해 서서히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오늘은 2016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합동 상륙훈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군 주도의 상륙작전 절차를 숙달하게 될 텐데요. 앞으로 펼쳐질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우리 군은 한 단계 더 높은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